네, 자, 그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주유 TV 김세영입니다. 제 옆에는 학부모님들에게 거의 BTS 김민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죠. 전국 투어 콘서트도 계획하고 계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부모님께서 한 200명, 300명? 300분 정도의 학부모님께서 현장 강의를 신청하셨던 것 같아요. 네. 찍었는데 봤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풀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 이것은 김민철 소장님의 경험에서 얻은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맹신하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댓글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기회균형, 그다음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일반전형 이렇게 선발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에 관한 내용 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네. 일단 수시의 지역균형이 508명, 그다음에 일반전형에 148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역균형은 학교마다 2명씩 보통 뭐 문과 하나, 이과 하나라고 했는데 문이과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명칭을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에 서류 100%로 3배수까지 일단 컷을 한 다음에 2단계에는 1단계 서류 성적의 70%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 7이고요.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 탐구 영역의 지정이 사라진 게? 네. 그렇습니다. 탐구 두 과목의 평균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 정규권 아이들이 이걸 못 맞춘 경우가 좀 많죠. 자,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2배수입니다. 2배수. 뭐 추천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 일반 전형이어서 내가 지원하고 싶다 싶으면 원서를 써보시면 됩니다. 서류 100% 2배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좀 나 있죠. 네. 어렵습니다. 면접 100% 플러스 면접 100점 플러스 1단계 서류 점수 100점에서 5대5의 비율로 합산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근데 체육교육과나 뭐 미술학과. 네. 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종류는 제시문을 활용한 구술 면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균형이나 일반 전형에서 어떤 특이 사항을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 고교 유형에 따라서 자신이 속한 고교 유형에 따라서 지원 전형은 조금 정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이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지역 이제 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추천을 받았다. 또는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신이 보통 내신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입결을 보면 내신이 1.1, 1.2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나의 내신이 한 1.3, 1.4 정도 되면 그러면 지역 균형으로 추천을 받지만 내신상으로 전교 1등이라서 받지만 내신이 조금 불리하니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1.3인데 불리합니까? 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내신에 대한 유불리는 서울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 균형에서? 네. 네. 그래서 지역 균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도 저는 무시해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추천을 받았으면? 네. 받았으면 그냥 추천 전형인 지역 균형으로 지원을 하지 굳이 일반 전형으로 전형을 바꾸어서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일단은 우선인 것 같아요. 의대도 그런가요? 네, 의대도 마찬가지고. 1.3, 1.4에도 일단 내가 추천 받았으면 써라? 네. 네. 그럼 일반 전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반 전형은 쉽게 얘기해서 계급장 다 떼고 붙는 전형이잖아요. 네. 네, 고교 유형을 전혀 대학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교 유형이 빠진 상태에서 그
그게 다 걷어진 상태에서 학생부의 순수한 내용만 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다른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 약간 불리한 거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뭐 자사고라든지 연가고라든지 외국 국제고 이런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서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학생부는 워낙 좋아서 이런 특목 자사고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더라도 물론 직유를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그렇죠. 되겠지만 써봐야죠. 네, 붙어봐야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지역 균형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직윤의 경우는 지역 균형 전형은 일단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네, 90%가 넘어가니까요. 네. 일반고가 그만큼 많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있나 싶어가지고 애들 다 일반으로 갔지. 근데 지균인가? 근데 걔는 지균이 필요가 없을걸? 전교 1등인데 뭐 지균이고 뭐가 뭐 의미가 있냐? 1.0이었죠. 1.2에서 1.1? 그거 말고 딱히 없을걸? 그거 말고는 다 일반? 그래서 내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만약에 지역균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면 그냥 우리 학교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하는 게 맞고, 네. 자 그리고 그걸 못 받았을 경우에 일반 전형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 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농어촌이 해당되는 학생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추천 인원을 4명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직윤 2명, 네. 기균 2명 이렇게. 그렇죠. 기준도 2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가 조금 불리하고 아니면 나의 학생부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네. 무조건 기회균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농어촌에 이렇게 좀 강자들이 좀 숨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 학생은 몇 명 되진 않으니까. 네. 몇 명 안 되니까. 네. 선발 인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경쟁률 자체가 뭐 직윤이 원래 경쟁률 자체가 조금 낮긴 하지만 기회균형은 왜 그 대도시인데 농어촌이 되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학교에서는 기균이 정말 유리해요. 대표적으로 여러 기회균형 그 농어촌 학교 중에 뭐 공주 한일고 이런 학교들이 좀 많이 멸망이 오르내리고 있고 최근에 그 개방형 자율고 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학교 출신들은 보통 기균으로 가는 게 더 좋다. 네. 서울대 지원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대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가? 네. 예전에는 한창 그 서울대 합격 학생부 막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녔고요. 네. 합격 자소서 이런 것들도 엄청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가 없어졌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비슷하게 탐구나 어떤 이런 거를 수준을 맞춰서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되는 학생은 되고 또 안 되는 학생은 안 된다는 이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전교 1등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예로 전라남도의 소도시의 한 학생이 이과에서 전교 1등을 받아서 서울대 의예과에 지역 균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학부모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도시에서 서울대 의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그 학부모님의 자녀분이 가장 내신이 낮았어요. 네, 그래서 지역 균형을 과연 지원하는 게 맞나, 일반 전형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 내신 보지 않는다, 지원해 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결국 그 학생만 그 지역에서 서울대 의대를 붙고 가장 내신이 낮았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불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정말 내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을 뽑고 싶다, 이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 별로 없죠.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탐구 활동 중에서는 탐구가 되게 중요한 대학인 거는 맞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서서 뭐든 특히 경영학과라면 뭐 스타트업을 하겠다, 기업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어떤 전반적인 경영 상황 또는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이면 아무래도 서울대에서는 지원하면 조금 유리한 우위에 설 수 있는 건 할 것 같아요. 서울대는 확실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라는 그 인식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를 이끌어갈 학자를 양성해서 나라의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아이들 선발하는 기조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일 수도 있죠. 학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지금 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 학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것을 빼고 실제로 똑똑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또 서울대에서 책무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들은 자기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으실 텐데 학생들은 빨리 졸업하고 얼마나 돈을 버냐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렇죠. 이런 그 능력주의, 물질에 대한 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조가 저는 최근 한 4, 5년 새에 엄청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전까지는 그래도 인문학적 사고나 과학적인 사고, 그다음 뭐 인류를 위한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 애들 얘기해 보면 전부 다 대화를 나눠보면 전부 다 그래서 얼마나 벌어요? 평균 연봉이 얼마예요? 보통 질문이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입시 사이트에 보면 그 직업별 연봉 순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걸 보면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학자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지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독서예요. 독서. 네. 근데 독서가 지금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세특이나 장체 이런 데서도 독서의 어떤 경향성이 드러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독서들끼리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정도 수준의 책을 읽었다 이것일까요? 아니면 이 친구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일까요? 독서의 책의 수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책의 수준. 네, 책의 수준은 필요가 없고 왜 우리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초대받아 갔을 때 이제 서고나 아니면 책이 꽂혀 있는 장을 보면 그 주인의 어떤 취미나 성향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적혀 있는 그 책의 제목이라든지 탐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학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걸 이제 서울대에서는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 목록이 이제 대학에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 제공될 때는 서울대에서 합격생 그 사례 발표 같은 거 할 때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독서의 경향성이었어요. 저는 1학년 때 이런 책을 읽었고 이 책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2학년 때 이런 책을 읽고 이런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읽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의 경향이 분명히 드러난 학생들이 성공 사례로 항상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독서 목록이 대학에 올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인가요? 그 나온 서울대 성공 사례 이제 합격 성공 사례를 보니까 독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님들이 안 보실 리는 없다. 절대적으로 독서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학생부가 서울대에서 좀 선호하는 학생부이겠다 아니겠다가 일단 독서를 3년 동안 한 것들의 누가 기록을 한번 쭉 해보고 네. 그 독서에서 어떤 관통하는 테마? 테마, 맥락, 네. 네. 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학생의 가치관, 가치관. 네. 학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10대예요 10대. 근데 실제로 서울대를 이렇게 최초 물론 이제 취업이 거의 돌지 않기 때문에 최초합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런 가치관이 드러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쉽게 합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울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많이 그 설명회 때 꼭 그 입학사정관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송곳 같은 학생들을 좋아한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송곳은 호주머니에 넣으면 삐지고 나오니까 그렇죠. 어떤 환경과는 상관없이 거기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 환경에서 튀어나가는 학생들을 서울대는 선호한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송곳은 어디에 담아둬도 항상 그 존재감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넣어도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든 또는 어느 지원자 풀에서든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학생이 저는 송곳 같은 학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탐구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서울대는 다들 뭐 다 열심히 하고 어려운 거 하고 잘 하니까. 근데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사실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독서다. 독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사실 쉬운 거 읽어도 돼요. 베스트셀러 읽어도 되고 자연과학 학생이라면 뭐 인문학 관련된 책을 읽어도 되고 다양하게 책을 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에 한번 서울대 합격 성공 사례에서 나온 얘기가 그 사학과 합격한 학생이었는데 1학년 때 읽은 책이 만화로 보는 삼국지였어요. 그 삼국지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삼국지를 여러 번역본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읽고 여러 번역본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삼국지만 거의 10권, 10질 그렇게 읽었던 학생이었어요. 재미있긴 한데 그 열지를 읽을 만큼의 재미인가요, 삼국지가? 재밌죠. 저도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마지막에 읽은 게 이문열 선생님의 그 삼국지를 읽고 그분이 정계로 데뷔하시면서 그만 읽었.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또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소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면 그 학생의 가치관이 확실히 드러났죠. 그때는 또 뭐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 3권 선정해서 써라 그런 것도 있었고 나온 게 있었으니까. 네. 서울대 지원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면 아마 카이스트도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카이스트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들 선발하는 기준도 서울대와 좀 유사한 흐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울대에 적합한 자인지 독서 말고 다른 것들을 체크해 볼 사항은 없습니까? 도전하는 학생이죠. 도전 이거 애매하네요. 무엇에 도전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저는 이 학생은 서울대 감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은 이 학생은 서울대 감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죠.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과목이 뭐 인원수가 적든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수강 신청해서 들어보는 것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학생들은 오히려 서울대를 가는 게 조금 더 심적으로는 편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공학 계열 아이들 중에 최상위,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또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요.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공동교육과정 하나를 신청해도 또는 과목 하나를 신청을 해도 여기서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또한 그 친구들은 또 서울대를 쓰진 않아요. 의대, 뭐 메디컬 계열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인문 계열 학생들은 또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학에서 1등급을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니까 마음을 좀 비우고 대신 뭐 다양한 방면에 또는 내 관심 분야에 집중해서 도전하고 책도 읽고 이렇다면 오히려 서울대 가기는 좀 더 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지금 배우는 지식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를 고민한 학생.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대를 지원할 때 꼭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책도 읽어야 되고 도전도 해야 되고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된다. 서울대에서 파견 나오셨습니까? 공동체 의식은 사실은 조금 막연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 혼자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을 추구하는 학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이제 내일부터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씩 외워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50개씩 이제 단어를 프린트해가지고 가져와서 아침마다 이제 외우잖아요. 네. 혼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 인원수만큼 프린트를 해와서 우리 같이 외우자. 아니 그 친구의 스케줄도 있을 건데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함께 공부해서 같이 이제 성취하는 예, 그런 학생. 전에 또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학생 중에 한 명은 공학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보통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조금 등한시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냥 성적만 등급만 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반, 이과반에서 이과반의 제2외국어 선생님은 수업을 들어가면 조금 재미가 없단 말이죠. 애들이 다른 수학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잠자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일본어 공부가 왜 중요한지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가지고 그 반 분위기가 제2외국어 일본어 수업이 제일 좋았다라는 일본어 선생님 평이 있었어요. 세특에. 그래요? 세특에? 네, 와,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참, 일본어. 근데 저도 참 궁금하긴 하네. 일본어 수업이 왜 중요할까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학생이 기억나는 거는 이 학생은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수상 실적이 대학에 제공되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 학생이 수상 중에 시 대회에 참가한 수상 내역이 있었어요. 시대가 지금 공동체 의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이과 학생인데 국어 수업 시간에 이제 문학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자체 분위기가 역시 또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반 친구들 전부 다 그 시 대회를 전부 다 나가게끔 아, 우리 다 같이 한번 나가보자. 네, 다 같이 한번 나가보자. 어. 나도 시집을 사는 건 처음인데 우리가 돈 모아서 한 5권 정도의 시집을 사서 돌려 읽고 네, 그렇게 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멋진 학생이네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면접 보러 갔을 때 실제로 입학사정관님이 그 학생의 시 대회 수상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부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어요. 뭐 제가 교수님 입장이라고 해도 그런 표현이 있다면 한번 이 학생 불러서 보고 싶고 그래서 너는 시를 뭘 썼니? 라고 물어도 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좋은 친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체 이거를 의식.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자기 주도적인 학생인 거죠. 그렇죠. 확실히 그 전체 분위기를 또 만들고 다시 네. 보면 리더십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공동체의 선한 이 표현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네, 끼치는 그런 학생이네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 잘하고 또 내신이 잘 나오고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자기 관리가 좋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자기 관리가 좋은 학생들끼리는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엄마 관리, 아빠 관리 케이스도 많아요. 서울대는 그게 잘 안 돼요. 서울대는 엄마 부모님이 학생을 잘 관리해서 서울대 보낸다. 사실 저는 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학생, 자기 주도가 잘 되는 학생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자기 주도가 잘 되는 학생이 서울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그렇게 서류에서 생각이 충분히 읽힌다. 네, 읽힙니다. 네, 끝입니까? 네 자, 그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서울대를 가려는 학생이 먼저 체크해야 될 상황을 그러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독서, 독서, 자, 두 번째 도전, 도전, 자, 세 번째 공동체 공동체 의식, 네. 네 번째 자기 관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네. 자, 이렇게 네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김민철 소장님께서 방금 명쾌하게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요 요약본만 보시는 분은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자 땡기세요. 이렇게 땡기셔서 이쪽인가요? 자 이렇게 땡기셔서 그쪽에서 좀 더 설명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에 를 쓰려는 학생에게 조언하실 내용은 여기서 더 없고 이렇게 하면 간다. 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네. 탐구의 개수에 대해서 요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왜 고민하죠?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탐구가 전부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졸업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힘들죠, 그죠? 네.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독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과목마다 모두 다 탐구를 다 집어넣어서 그 학생의 우수함을 이제 드러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서울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활동의 개수, 종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전혀 상관없고 활동에서 보인 이 학생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도전하고 자기주도적인 그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서울대를 지원할 정도면 정말 고등학교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다 힘들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번씩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자기 주변에선 자기가 힘드니까. 네, 가장 힘들고, 네, 가장 열심히 했고. 나 정말 힘들었는데 네. 뭐 많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교 1등이 꼭 전국의 1등 같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맞아. 그 1등급을 따면 그게 1등인 걸로 착각하는 네, 학생들도 많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1,600여 개 그 고등학교를 1600개. 네, 뭐 전교 1등만 생각해 보면 1600명. 1,600명. 와. 예. 그러니까 전교 1등이 1,600명이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두 장이니까 3,200명인데다가 또 의대 뭐 메디칼 가는 애들 그전 친구들 빼고 나면 한 10,000명 정도가 일단 그렇죠. 근데 35만 수험생 중에 10,000명이면 35명 중에 1등인 거네. 반에서 1등이. 그렇게 따져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교 1등을 한다 또는 2등을 한다 3, 4등을 한다 이런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비단 나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우리나라의 어떤 학계를 이끌어갈 학생이 되겠다라는 어떤 멋진 꿈을 안고 그런 힘든 시간을 좀 견디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긴다는 말 되게 좋네요. 네. 자, 그럼 고통을 즐겨라. 좀 그러네요. 네, 그 과정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대에 대한 조언은 이것으로 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